세계 대전망 제 아시아 안에서 필리핀으로 넘어갑니다. 지지율이 높으나 임기가 제한된 두테르테 대통령은 정치계에서 은퇴를 선언했지만 현재 디바오시 시장이자 아직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그의 딸 사라 두테르테의 마크 세력으로 5월 선거 이후에도 권력을 이어가려고 할지도 모른다. 후임 대통령이 얼마나 선행적인지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더딘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볼거리 주먹싸움 은퇴한 권투 선수 두테르테 챔피언에게 KO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대통령 출마 계획을 발표했다. 그 볼거리라는 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는 중국이 홍콩에 도입한 제한 정책에 긴장한 테크 기업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겠지만은 싱가포르의 또 다른 목표인 선진 제조사들은 높은 운영비 때문에 망설일 것이다. 환영합니다. 싱가포르는 홍콩보다도 더 이른 시기인 22년 중반까지 대부분의 해외여행 제한을 해제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진보주의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과 의회의 압도적인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3월 선거에서 보수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윤석열이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 보급률에 대한 대중적인 불만의 혜택을 받으면서 청와대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확장적인 예산을 선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재정 보수주의 간 갈등이 정치계의 진행을 지연시킬 것이다. 경제 성장률은 21년에 완전히 회복한 후에 둔화하겠지만 추세를 상회할 것이다. 와, 또 어떻게 이렇게 딱 예견을 했네. 스리랑카는 포도자나 페라 문화당은 의회를 장악하고 고타바야 라자 paksa가 대통령의 형 마힌다 라자 paksa가 수상직을 차지하며 반대파에서 권위주의를 향한 움직임을 저지할 여지를 거의 남겨두지 않았다. 소수민족 및 종교 집단은 다수 집단인 신할라 불교와 평등을 요구하겠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가 스리랑카 역대 최악의 침체기를 촉발했지만 국내 수요 개선되고 여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서 관광업이 활기를 찾으면서 경제는 살아날 것이다. 대만 전염병의 재유행이 집권당인 민주진보당 총통의 임기에 타격을 폈다. 야당인 국민당은 2022년 11월에 있을 지역선거에 앞서 의사 진행 방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볼거리 행복한 기한 생산량을 전국 본토에서 자국으로 다시 이전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회유 정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3개년 프로그램이 연장되어 4번째 해를 맞이할 것이다. 태국은 이전에 쿠데타 주정자로 설득했던 잔호짜 총리는 왕정주의자들과 군대로부터 지지를 받겠지만 전 국왕에 대한 국민의 경외심은 부채가 잦은 그의 아들 마하 외치랄롱콘 왕이 왕위를 계승하며 약화했다. 우즈베키스탄 21년 10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5년 전의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던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22년을 들뜬 채로 시작할 것이다. 베트남은 21년 웅유엔 부중은 베트남 공산당의 서기장직에 임명되어 미 정유의 세 번째 연임을 하게 되었고 그의 개인적인 권위와 정당의 우위는 여전히 굳건하다. 북아메리카는 캐나다 21년 9월에 지스탱 트리도 총리와 자유당 정권은 예정보다 빠르게 치러진 선거에서 재선출되었지만 이번에도 국회에서 다수는 차지하지 못했다. 야당인 보수당이 부동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평소답지 않게 확장 정부 제출을 약속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팬데믹에 들끓는 동안의 선거를 치르겠다는
드리도 총리의 결정은 환영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서 와 이렇게 깨졌구나. 건의가 추락했다. 멕시코는 소비자와 기업의 제출한 팬데믹에 대한 제한적인 재정적인 대응과 완만한 백신 접종 속도를 반영하면서 서서히 회복될 수밖에 없겠지만 경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 수준으로 반등할 것이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은 22년 11월 국회의원 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 정권 임기의 첫 2년과 추가적인 트럼프식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욕구를 평가하는 총투표가 될 것이다. 선거 준비 기간은 힘겨울 것이다. 여당이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은 중간 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경제는 강력한 재정 지원과 막대한 인프라 프로그램에 힘입어 21년의 급격하고 완전한 회복 이후의 성장 추세를 상회할 것이다. 라틴 아메리카는 아르헨티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좌파 연합 정부는 비효율적인 팬데믹 대응으로 인해서 세력이 약화하여 21년 11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갈망하는 다수당의 입지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팍 꺾기 아르헨티나도 브라질도 콜롬비아도 에콰도르에 촥 꺾였다가 다시 이제 올라선다는 말이죠. 볼리비아, 브라질, 볼리비아는 가스 산출량의 구조적인 감소 등 장기적인 문제는 성장을 저해하는 코로나19 사태의 단기적인 영향력을 배가시킬 것이다. 브라질은 22년 10월 선거에서 우유 포퓰리스 대통령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할 때 그의 주요 경쟁인 자의 노동자물 룰라 다시우바는 세 번째 임기를 노릴 것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자신이 승리하지 않는다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투표 준비 기간에 긴장감이 높게 유지될 것이다. 재임 대통령이 복지 혜택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친시장적인 개혁은 지지부진할 것이고 21년의 반등 이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로 돌아갈 예정이다. 칠레 극자 세력이 장악한 의회가 21년에 내놓은 새 헌법 초안을 반영하여 오랜 세월 유지되어 온 전통적인 정책 합의가 무너질 것이다. 콜롬비아 시위대와 차기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자들의 의욕과 맞서느라 힘이 빠진 우파 민주중도당의 이반 두께 대통령은 5월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경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렇게 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 쿠바는 법안이 개혁된 이후로 민간 부문의 활동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개선되고 21년 내 길거리에서 분출된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릴 것이다. 경제가 트럼프 시대 제재의 효과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천천히 회복됨과 동시에 21년 이중화폐의 통합으로 발생한 불안정한 인플레이션 생활 수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인플레이션 엄청. 에콰도르 중도우파 기회창출당의 기르모 라소 대통령은 IMF에서 승인받은 친사장적인 경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지만 의회에서의 약한 입지와 최근 발생한 심각한 사회적인 불안은 주의를 요구할 것이다. 파라과이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급증하며 마리오 베네테스 대통령의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약화했다. 페루는 극자 대통령 페르 카스티오 자유페르당은 단원제에 의해서 가장 규모가 큰 단체지만 130석 중에서 37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으며 두 갈래 대통령이 탄핵 또는 의회에 저항하는 침이 쿠데타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것 같다.
우루과이 루이스 라카예포 대통령은 친시장적인 계획의 큰 부분을 총투표로 폐지하려는 반대파의 노력에 맞설 것이며 승리해야 한다. 정책은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과 재정적 자유의 축소에 집중할 것이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권력을 계속 잡아두기 위해서 안보기관에 의존하며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권한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다. 석유 생산량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마침내 활기를 되찾겠지만 1.3%의 성장률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베네수엘라가 중동과 아프리카로 넘어가서 알제리 오랜 세월에 쌓인 불만이 분출되는 공공집회가 코로나19의 도움을 받아서 가라앉았지만 이동 봉쇄 조치가 풀리고 집회가 재개되면서 기업 환경은 악화할 것이다. 이렇게 데모가 많다 말이지. 앙골라 약 90%의 수출 이익을 구성하는 석유 산업이 활기를 찾으면서 6년간 수축하였던 경제의 성장을 재개할 것이다. 카메룬 팬데믹에 대한 형편없는 대응과 관련 자금을 남용했다는 이 혐의는 대중적인 반발에 불을 지피겠지만 폴 비야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는 권력을 손에 꽉 쥔 채 7번째 임기의 중반을 보낼 것이다. 이집트 압델파사 LCC 대통령이 집권 연장에 대한 그의 항의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정치적인 격변에 지친 대중과 군사적인 지원이 그를 지탱할 것이다. 에티오피아는 남부의 티그라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인 불안정성과 민족 갈등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란은 강경파들의 권력 구조를 점령했지만 불안하는 대중의 환멸이 곧 길거리에서 표출될 것이다. 이라크는 21년 10월 선거 이후에 영향력 있는 시아파 종교 지도자 알사다르와 누이 알말리키 전 총리가 지휘하는 연합체가 입법부 최대 규모의 단체지기를 유지했다. 이스라엘은 23년 말 극우파 야미나당의 나프탈리 베네트 총리는 중도우파 예시 아티드당의 야이르 라피드에게 정권을 넘겨줄 예정이지만 8개 정당으로 구성된 연정이 그때까지 집권을 지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요르단은 압둘라 일빈 알후세인 왕과 그의 충직한 군대는 정권의 위협이 되기 오래전부터 경계 침체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을 진압하면서 다루기 까다로운 국민 위에 군림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축이 약했던 경제는 관광업의 매출과 국외 송금이 증가하면서 팬데믹으로부터 회복을 완성할 것이다. 케냐는 8월 선거에 앞서서 여당인 주빌리당은 우후루 켄야타와 윌리엄 루토에게 충성하는 당파로 갈릴 것이다. 레바논은 억만장자한 라지브 마카티 총리의 과도 정부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앞서서 장기간의 빈틈없는 교섭기간을 거친 뒤에 5월 선거에 순조롭게 출마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레바논이 팍 어깨에다 올선다. 리비아는 터키가 주도하는 연합의 지원을 받으며 유엔이 인정한 서부 정부와 러시아가 비후에 있는 동부 반대 세력 간의 교착 상태를 해결해야 한다. 모로코는 신임 총리로 지명된 비종교적인 중도주의 국립독립당 아지즈 아나누치 총리는 21년 선거에서 온건파 이슬람주의 정의개발당의 10년 통치가 막을 내린 뒤에 새로운 정치적인 방향성의 획을 그었다. 나이지리아 높은 인플레이션과 대규모 실업, 분리주의 및 종파 간의 무지막지한
폭력을 마주한 무하마드 부하리 대통령은 안정과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실질적으로 통치자 무함마드 빌 살만 왕세자는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 등 서구로부터 경제를 다각화할 계획을 우선순위로 둘 것이다. 예멘에서 이란의 비우 세력과의 세잔해가는 대리전을 끝낼 방법을 찾으려 노력하는 동시에 집안의 분란을 잠재우려고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그의 아프리카 민족회의는 백신 접종을 계속 진행하면서 지속각적인 전력 네트워크와 뿌리 깊은 부패에 관심을 되돌릴 것이다. 뇌물수수 방지 캠페인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ANC 소속 경쟁자들의 출마를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은 자신이 강세인 지역 특권의 7년 임기를 4번째로 수행하게 되었지만 약세 지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짐바브웨 팬데믹을 겪은 경제는 성장하겠지만 끔찍한 생활 수준에 대한 반발을 누구로 때릴 만큼의 충분한 성장을 달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했네요.